그러면 여기 27쪽을 갈게요. 여러분 27쪽에 있는 여러분 이 동요가라고 하는 작품은 한 번도 연계가 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연계 교재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기출로도 나와 본 적이 없고 진짜 여러분 정말 생초짜 완전 생처음 진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이제 다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다행히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너무 처음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현대어풀이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해석하기 더 쉬워. 이런 작품이 더 쉬워 얘들아. 자, 우선은 동요가가 어떤 여러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9쪽에 복이랑 해제를 통해서 이 작품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29쪽 가시면 복이 있어요. 복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동요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경문을 기술한 여러분 기행가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일기 형식이 들어갔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 써봤잖아요. 여러분 일기 쓸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짜. 여러분 오늘 며칠 몇 월 며칠인지를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야. 날짜가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기에도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에 뭐 썼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일과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이게 일기 형식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거 좋아했니 얘들아? 선생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써볼까 얘들아 되게 꾀를 많이 냈는데 안 쓰면 어차피 선생님 때는 매를 맞았으니까 학교에서 이거는 매를 맞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안 써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떼어볼까 해서 내가 뭘 고안했냐면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을 나열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여러분 밥과 국, 무슨 국을 먹고 뭐가 들어간 국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음식이고 무슨 김치에 무슨 거에 막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거야. 점심에 얘들 학교에서 그 얘들 급식표 주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거야. 저녁에도 이걸 먹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한 열흘 정도 지났나 선생님이 예은아 다시 불러. 이제 나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선생님이 그 학교에다 교실 안에 책상이 있잖아요. 예은아 이리 오래. 왜요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예은아 선생님은 네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써올게요. 이렇게 했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쓰냐면 꾀를 쓴 거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썼어. 그래서 아침에 엄마랑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콩나물국에는 뭐가 들어가고 엄마랑 이걸 만들었고 막 이렇게 하면 내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예은아 이렇게 예은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어떻게 써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은아 그래도 너가 다른 무슨 일을 했고 뭘 느꼈는지를 써줘야지. 약간 네 그대로 또 이제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면서 엄마랑 참 행복했다. 이렇게 썼거든 선생님. 일부러 왜냐면 다른 내가 뭘 해봤자 얘들아 맨날 같이 학교 갔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얘들아 놀고 뭐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쓸만한 게 없어. 없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늘리는 건데 선생님이 의도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일과만 쓰라는 게 아니라 뭐도 쓰라는 거야? 정서. 내가 무슨 감상. 그 세 번째는 감상이지 감상. 감상과 여러분 내가 느낀 이런 정서들을 쓰는 게 일기 형식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2번하고 3번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형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기 나온 기행가사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 기행가사 뭐 하면서 했지 얘들아? 북청가면서 했잖아 얘들아. 북청가도 여러분 유배를 갔지만 일부 기행가사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경문과 내가 경험한 거와 감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얘들아 일기 형식은 기행가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야.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 날짜와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해주고 지금 다시 할게.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가사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 완상을 표현하는 거에 집중하는
집중하는 거에 반해. 그러면 여러분 승경 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경치를 선생님 경자 들어가면 무조건 경치라고 했지? 경치를 뭐 하는 걸까? 완상이 뭐야 얘들아? 감상. 그래서 여러분 경치를 감상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근데 이 작품은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과 내가 경험한 거, 본 거, 들은 거 거기까지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머무르는 숙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 이동한 거리는 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대부분 혹시 1학년 때 관동별곡 배웠던 친구들은 알아. 관동별곡에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 여기 얘들아 강원도에 갔다가 어느 순간 금강산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 동해고 어느 순간 삼척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안 쓰고 여기는 여러분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썼다는 거지. 자, 여행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한대. 자, 여러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얘들아 집중해서 써야 되는 건 길게 써. 그럼 호흡을 느리게 설출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걸 어떻게 해도 되더라? 요약적으로 제시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호흡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호흡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요약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갖고 호흡을 조절하겠다는 거야. 요약적은 빠르고 묘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느리고 이렇게. 자, 한편 작가는 자신이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들은 말, 전해 들은 말 혹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드러낸대요. 그럼 이 주관적 느낌을 드러내는 게 이 감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들은 말하고 주관적 인식을 나눠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보기고 보기는 이건 문제를 만든 거고 아래 얘들아 해제는 여러분 수능 특강 답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작품의 얘들아 표현법 이 작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형식상 특징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걸 해제라고 하거든. 자, 해제를 한번 봐봐. 이러면 어느 부분을 보냐면 여러분 세 번째 줄 여기 보세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나의 어떤 감상보다는 어딜 갔고 얼만큼 갔고 어디를 지나왔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거든. 자, 그래서 전기 기행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유교 이념에 탈색되었대. 탈색됐다는 게 뭐야? 이 색깔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기 기행 가사랑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자, 전기 기행 가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관동별곡이에요. 여러분 수능 여러분 지금 기출 분석하면 최근 3개년 거 보면 관동별곡 나오거든 얘들아. 있어. 여러분 그 관동별곡 있어 얘들아. 관동별곡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관동별곡 아니면 여러분 그 총석정 나오는 거 있는데 이게 얘들아 재작년 고3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 총석정 막 그림 있고 배 타고 막 하는 그림도 있어. 거기 그림도 그려져 있는 기출인데 모르겠니?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작품들은 전기기행 가사에 해당해요. 얘네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 서정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 서정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내용보다 이런 뭐 나의 감상.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견문보다 감상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가지고 있다 얘들아? 유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관동별곡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출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시면 돼요. 관동별곡에 여러분 자기가 조금 하면 영웅지정 임금님 사랑해요. 조금만 하면 우리 백성들 사랑해줘야지 선정. 조금만 하면 여러분 나라 걱정. 조금만 뭐 하면 여러분 내가 충성을 다 바쳐서 임금님께 여러분 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유교 이념을 어딜 가도 다 유교 이념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충신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달리 여러분 동류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러면 여러분 반대잖아요. 반면이란 말 썼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기행가사라고 보면 돼요? 후기, 그치. 여러분 후기 기행가사예요. 그래서 이러면 후기 기행 가사는 여러분이 동류가 같은 작품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서정성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더 중요하지. 감상보다.
그래서 견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교 이념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여러분 여정, 과정, 여러분 행위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글들이 너무 빠르게 슉슉슉 이렇게 어려운 거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여행 중에 행위,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지방의 풍속이나 생활이나 경물 등 묘사하는 등 경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갔다, 여기를 안 갔다, 이걸 했다, 안 했다, 봤다, 안 봤다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런 동류가는 여러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감동별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가 뭘 보고 뭘 느꼈는지, 뭘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류가 한번 시작해볼게. 여러분 27쪽 한번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 공간적 배경은 어딘지 알겠지? 금강산을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한번 봐보자. 철원부터 일이 오면 그럼 여러분 출발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부분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철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철원이 여러분 여기가 다시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리로 왔대. 이리가 어딘지는 구체적인 지명이 안 나왔지만 철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도착. 아직 이런 지명은 안 나왔어 얘들아. 그치? 자, 철원부터 여기까지 오면 이따금 중간중간 살펴봤더니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물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는 길 동안 여러분 뭘 본 거냐면 주변의 풍경들을 봐왔던 거죠. 여러분 이 풍경을 본 걸 여러분 무슨 편법으로 제시한 거야 얘들아? 획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자갈밭이 단단해서 쌍겨리로 밭을 갈고 있고, 여러분 이 지역은 금강산 지역인가 강원도인가 다 산림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다 얘들아 자갈밭밖에 없는 거야. 그 자갈밭이라도 그래도 갈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면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주막에는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혔대. 그러면 여러분 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뭘로 얘들아 밝혀야 돼? 불을 뭘로 지펴서 불을 피워야 될까? 장작, 나무 이런 장작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솔자가 무슨 솔자일까? 소나무 솔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을 바른 소나무가 그렇게 잘 타. 송진이 엄청 잘 타거든 얘들아. 그래서 송진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장작이야 장작. 여러분 그래서 주막에는 기름이 없어서 장작으로 불을 밝히고 있고, 그럼 여러분 방 안에서도 여러분 기름에다가 불을 떼야 되잖아. 이렇게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 넣은 다음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방 안에서도 얘들아 그 송진을 묻힌 여러분 그 장작을 불을 태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이 불의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아래에다가는 아궁이를 놓고 불을 빼앗듯이 하는구나. 그러면 주막에서 여러분 방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 불을 어떻게 얘들아 피우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불 피우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러분 뭐뭐 하는구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신은 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냥 감탄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갯벌들을 베어다가 바다처럼, 이런 바다처럼이라고 했을 때 바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갯벌들을 베어다가 그걸 엮고 짜내서 채마밭에 딱 둘러 막아서 울타리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갯벌들을 베어다가 뭘 만든 거야? 울타리 만든 거야. 이것까지만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위로 올라가서 읍내와 역전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좀 넉넉히 사는 집은 얇은 청성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대. 그러면 여러분 자, 지붕이 얘들아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다고 했으니까 너와가 뭘까요? 지붕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얘랑 이름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기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널판지로 되어 있는 기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붕을 덮었고, 그럼 여러분 청석이 뭐냐면 여러분 기와는 대부분 돌멩이거든 얘들아. 그럼 청석할 때 석자가 뭘까요? 돌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푸른 여러분 돌멩이를 아주 얇게 잘라내서 그걸 여러분 이 너와 쪽으로 기와를 만들고 그걸 지붕으로 덮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뭐를 가지고서 청석을 가지고 뭘 했다? 지붕을 덮었다 정도만 알면 되지. 한자 없으니까 한자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돌멩이라는 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뭘 쓰고 있냐면 색채 이미지를 쓰네. 그러면 화자가 계속 여러분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전체 계속 쓰고 있는 거 알겠죠? 자, 삐져나온 틈 속으로, 그럼 여러분 그 기와 틈 사이로 하늘이 비쳐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기와 틈 사이로 하늘이 비친다는 건 뭐야 얘들아? 지붕이 잘 안 덮여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허름한 주막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사는 집들도 여러분 야 이렇게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아주 깊은 두매산골 풍속이 너무 수수해서 살간살이, 여러분 살간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해서 살간이 뭐였어? 살간 살림살이. 살림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쭉 봤더니 아유 수수하긴 한데 너무 투박해서 살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화자의 주관적 평가잖아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1번부터 13번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 쭉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1번부터 13번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쫙 묘사를 해줬어.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을 때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온 건 주막이거든요. 그래서 철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주막까지 갈 때에 이 여정에서 주막까지의 여정에서 본 견문들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어떤 걸 봤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 주변에 얘들아 환경들을 경치를 봤죠. 그래서 여러분 산수가 첩첩하대. 그러니까 물과 아니라 산이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인간은 조금씩 있대.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온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자갈밭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밭을 갈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 설명하지. 이런 걸 보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이 인자가 몇 없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도 보여주는데 주민들이 어떤 주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의 모양은 어떻고, 이들의 풍속은 또 어떻고, 이런 거 등등등 이걸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주민들의 삶, 주거, 집의 모양, 풍속.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에 대한 여러분 뭐가 들어간다? 주관적 인식,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표현법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얘들아 아주 많이 쓰인 표현법이 있어.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뭐 하고 있어 얘들아? 행위를 열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행위들을 지금 다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열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선생님 얘들아 부천가 할 때도 했었잖아. 부천가도 여러분 계속 행위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열고 쓰다가 중간 안 쓰고 안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행위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거 따로 안 써도 작품 전체의 열거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거 갈게. 14번. 초4일 저녁 때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일기형식 들어갔지. 날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여러분 지금 시간적 배경. 자,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해서 장호고개로 넘어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려고 목적을 하는 거야?
주마구에서 출발해서 장호고개를 지나서 길이 굽어지고 돌다리가 험해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비탈이라고 하더래. 그럼 여러분 이 장호고개를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보니비탈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주막에서 이 장호고개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장호고개를 보니비탈이라는데 뭐뭐라는데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쓰는 표현이야? 들은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보기에서 들은 거 찾으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다른 타인에게 들은 내용이에요. 들은 내용을 내가 아는 것처럼 설명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파르구나. 한 고개를 이러면 장호계를 딱 넘어갔더니 또 한 고개가 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화자는 뭐 하는구나라고 하는 무슨 표현법을 써야 여러분? 영탄법을 쓰는데, 이 영탄법에서 여러분 화자의 정서가 나와. 아이고 힘들다. 올라가다 또 고대가 또 하나 더 있어. 이때는 고대고 힘들다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19번. 가운데는 큰 냇가가 있고 수십 개의 수십여 칸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쪽은 김성이고 저쪽은 해양 지역이네. 여러분 이쪽은 김성이고 저쪽은 해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무슨 표현법이 있어야 돼? 대구. 그치. 자, 하루 얕은 곳에 거룻배를 내어놓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다 주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곡에 넘어갔어. 이제 다른 곳이 된 거야 얘들아. 다른 곳을 갔더니 이렇게 얘들아 뭐가 있냐면 냇가가 있대요. 근데 이 냇가에 여러분 다리가 엄청 길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다리가 길게 놓여져 있는데 이 다리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여기는 해양, 저쪽인가?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김성 지역이고, 이 두 지역이 뭘로 나뉘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냇가로 나뉘고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해양하고 김성이 여러분 그 금강산 근처의 마을 이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여러분 지리적 특성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 얘들아 다리가 이렇게 길게 놓여져 있는데 이 다리에 하류, 여러분 강가 하류에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다리가 있어도 뭘 항상 여러분 메워놓는데 배를 메워놓는데 왜요? 장마 때 다리가 다 휩쓸려 내려가니까. 사람들을 태워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배가 항상 있어야 된대. 근데 이거를 여러분 건네준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들은 내용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들은 내용을 묘사해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관적인 거랑 내가 전에 들은 거, 내가 이날 보고 들은 것들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14번부터 여러분 이제 18번까지는 장호고개를 빨리 넘어가는 장면, 19번부터 여러분 22번까지는 해양과 김성 사이에서 여러분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까 위에서 여러분 주막까지 갔을 때보다는 여러분 조금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요약해서 보여줘요. 주막에 있을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줬잖아. 주막에 얘들아 어떻게 불을 떼고 있는지가 다 설명해줬거든. 그런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호흡을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좀 느리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14번부터 22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건 요약적 제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뒷부분 여러분 23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김성 지역하고 해양 지역을 이제 지나서 중략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폭포 맞은편 바위에 늘어앉아 3,000척이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봤대. 그러면 여러분 금강산에 있는 뭘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폭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가 어느 폭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화자가 간 또 다른 공간적 배경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이렇게 화자랑 여러분 이 여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바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얘들아 이렇게 절벽이 있고 절벽이 있네. 이 절벽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여러분 폭포수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폭포의 얘들아 길이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3,000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물의 길이를. 혹시 척이 얘들아 몇 센치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척? 30cm야. 맞아. 30.3cm거든 정확히. 그러면 여러분 대략 얘가 30cm라고 한다면 한 척이 그러면 세 척이면 여러분 대략 90cm 정도니까 1m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요거 몇 미터예요? 대략 여러분 대략 얘들 아까 3척이 1m라고 한다면 3,000척은 여러분 얼마가 돼야 돼? 1000m지 얘들아 1000m 1000m 자 여러분 1000m 폭포 너무 크지 않아 얘들아? 무슨 편법이야? 과장 그치 여러분 과장이야 과장도 찾아야 된다 얘들아 자 여러분 과장이야 과장법을 쓴다 그러니까 얼만큼 큰 폭포인지에다 설명하는 거지 이랬니? 엄청 큰 폭포를 설명하는 거야 석벽 여러분 자 절벽에 얘들아 물이 떨어지는 게 폭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된 절벽을 석벽이라고 해 석벽 배경 길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대 그럼 여러분 이 폭포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기 절벽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야 이 절벽이 쫙 둘러싸여 있고 거기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큰 폭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곳을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대 여러분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됐다는 게 뭐야 얘들아 여기 이렇게 절벽에서 허리가 꺾이는 부분 그치? 이렇게 꺾이는 곳이 물길이 되어서 비 온 후에 성남폭포 몇 층이나 더 보태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원래도 큰 폭포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폭포가 성이 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폭포의 물살이 너무 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거센 여러분 물살을 여러분 어떤 비유법으로 표현해요? 의인법으로 표현하죠. 화가 났다고 표현했잖아. 성남폭포. 그래서 여러분 얘를 의인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원래 폭포보다 더 어떻게 보이는 거? 더 세게 보이는 거야. 자, 흰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들어워져 있대. 그러면 폭포를 보면서 화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비단을 쫙 펴놓은 것 같네. 무슨 색 비단을? 하얀 비단을. 그럼 이 하얀 비단의 원관념이 누군 거예요? 이게 폭포. 폭포 떨어지는 물줄기. 그러면 이 흰 비단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폭포수가 원관념이니까. 폭포수 여기 본문에 없어. 은유가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옥기둥을 세워놓은 것만 같대. 그러면 여러분 옥기둥은 여러분 폭포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표현법? 이거 은유.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세워놓은 것 같대. 뭐뭐 하는 뜻이니까 이거는 지유. 자, 은하수 한 구비. 은하수는 하늘에 있지 얘들아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떨어지는 폭포수가 뭐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하수 같다라고 생각해. 그럼 은하수, 은유. 그러면 지금 여기 은유를 3개를 썼잖아. 얘 원관념이 모두 다 폭포수. 근데 이 폭포수를 다 무슨 색으로 표현했어? 흰색, 푸른색. 왜 흰색이랑 푸른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흰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물살이 너무 세서 우리 파도도 물살이 세면 파도의 그 거품들이나 파도 하얀색이 올라오잖아. 얘가 그 하얀색이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건 물살이 정말 세다. 이걸 표현한 거고 옥기둥은 옥은 여러분 약간 푸른색이잖아요. 푸르다는 건 여러분 물이 깨끗하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고 거센 물살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라 이걸 여러분 무슨 이미지로?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작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작품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관동별곡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왜 계속 관동별곡 얘기하냐면 얘가 관동별곡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얘들아 원래 수능 특강에 출세곡이라는 작품도 배울 거거든. 출세곡이 얘들아 관동별곡 짭이에요. 여러분 너무 짭이라고 그런가? 여러분 완전 너무 베꼈어 얘들아. 너무 양심 없어. 저작권 없어 그 당시. 여러분 그냥 베끼거든요. 그러면 출세곡이라는 작품 들어갔지. 여기도 얘들아 이런 기행가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얘들아 관동별곡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계속 관동별곡으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폭포를 얘기하는 작품들은 모두 다 비단 아니면 옥기둥 아니면 은하수에 다 빗대는 것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거 딱 기억해버려 얘들아. 자, 바위 밑 깊은 연못에 담아 부어서 얘들아 찌을 정도로 여러분 물살이 어떻다? 세다는 거야. 우리 얘들아 이렇게 절구에 찌을 때 엄청 세게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물이 탁탁 떨어질 때 찌를 정도로 이런 물살이 세다. 이걸 표현을 하고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 눈이 날린데 여러분 안개는 물안개가 피는 거야. 왜냐면 이게 물 밑주변이니까 물안개는 여러분 그냥 진짜 물안개고 흰 눈이 왜 날려요? 물방울이 튀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런 폭포 가보면 물방울이 막 튀기잖아. 그게 흰 눈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흰 눈에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냐면 우유에 여러분 얘 원간염이 누구라는 거야? 그러면 튀는 물방울. 근데 여러분 이거 관동별곡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았던 것 같아. 비유하는 거 다 똑같아 얘들아. 그래서 한 작품에서 이런 비유법이 또 나오면 다른 작품도 비슷하게 비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이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제일 장관이 여기다라고 하는 건 이건 화자의 인식, 평가지. 주관적 인식이야. 그러면 이 주관적 평가를 여러분 무슨 편법으로 설명했어요? 로다니까 영탄. 그렇지.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주관적 평가에서 여러분 정서 나오지. 자, 어떤 정서 얘기해야 돼? 이 자연에 대한 예찬. 그치. 그리고 여러분 이 폭포에 대한 감탄. 그래서 예찬과 감탄을 드러낸다. 봐봐. 폭포는 지가 봤을 때 너무 예쁘잖아. 그 이거를 여러분 23번째 줄부터 32번 여러분 32번까지 계속 폭포만 얘기를 해. 이러면 여러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호흡이 어떻게 조절하는 거나 느리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23번부터 32번까지가 폭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한참을 구경하고 여러분 폭포를 한참 동안 구경하고 금강문으로 다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금강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네. 그러면 폭포를 보고 금강문으로. 그럼 여정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남해를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었대. 여러분 남해라는 거 북천가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남해가 뭐였어요? 가마. 그렇지. 그러면 가마를 타고 절에 내려와서 밥을 먹었대. 공간 이동하지 절로. 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를 넘어서서 오리 정도 남짓을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지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절에서 어디를 목적지를 해서 여러분 가고 있어요? 어디가 도착지로 해서 가고 있어? 만물초 가는 길이잖아. 만물초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도착지예요. 근데 여기 가는 길에 얘들아 어디를 지나간대? 온정을 지나간다길래 어디를 지나서 온정을 간 거야?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리를 가니까 온정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럼 잘 봐봐. 절에서 그 다음에 어딜 간 거냐면 여러분 극락고개를 먼저 지나. 극락고개에서 어딜 간 거야 얘들아? 온정을 지나. 왜냐면 한 5리 이러면 오리면 2km 정도거든요. 2km 정도 떨어진 온정으로 갔어. 그 온정을 가서 이러면 어딜 가려고 했던 거야 얘들아? 만물초로 간 거야. 근데 사실 만물초는 여러분 왜 점점점점을 표시했냐면 아직 안 갔거든요. 온정을 갔거든요. 왜 온정이냐면 주막집 바로 옆에 우물집이 있대. 근데 여러분 우물은 한자로 뭐라고 해? 우물정. 그치? 온정 우물. 그래서 여러분
온정이에요. 이러면 이게 온정이에요. 온정. 그러면 온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주막이 있어야 돼. 주막. 이건 주막이야. 주막. 그러면 주막 옆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물집이 있대. 그래서 이 우물집이 있다길래 여러분 문 열고 화장 구경을 한 거야. 문 열고를 구경했더니 상아탕이 놓여져 있더래요. 여러분 이 탕자는 어디 가보면 이 탕자가 있어요? 목욕탕. 그럼 온정이 뭘까? 목욕탕. 목욕탕이 있다길래 그럼 주막 옆에 왜 목욕탕이 있는지 알겠지? 사람들 쉬러 와서 목욕을 하라는 거야. 그럼 온정이 바로 여러분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저 상아탕이에요. 이게 상아탕. 그래서 여러분 이 상아탕에 딱 들어가 봤더니 두 군데 널쩍이 똑같은 여러분 돌이 네모나게 짜여 있고, 그러니까 네모나 어떤 여러분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물빛은 흐리고 미지근하대. 물이 온천수가 올라오는 거야. 온천수.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온자에다가 여러분 우물정자를 쓴 거지.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온천수에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막에 머물러서 온천까지 하고 여기서 여러분 잠깐 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만물초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후기 기행 가사들은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죠. 극락국에 얘들아 갔다 안 갔다. 어디에 갔다가 어디로 갔다. 이런 순서들 있지.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정서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디를 가고 있는지 순서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41번 갈게요.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막에서 머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화자의 일행들이 만물초로 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주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21일 조반 후에 여러분 지금 뭐가 됐어? 시간이 흘렀네. 그럼 여러분 지금 날짜를 제시했어요. 날짜가 21일 조반 후면 여러분 뭐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침 식사 후에.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여러분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어. 그러면 여러분 뭐는 멈춘 걸까요? 21일 아침 식사. 비는 그친 거야. 맞아. 비가 그치니까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려고 내려간 거야. 이제 비가 멈추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지로승과 주막의 주인이 붙들고 만류하기를. 그럼 여기서 지로승이 누굴까? 아까 얘들아 이 만물초 오기 전에 이 극락고개 지나서 여러분 온정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절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로승이 누굴까요? 승려. 그렇지. 여러분 승려야 승려. 승려하고 이러면 주막 주인이 막 붙들고 만류를 하더래. 만물초 가는 길은 왕복이 70리래요. 그럼 여러분 70리면 여러분 이게 0.4km니까 한 28km?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거기 서귀포 가는 길 좀 못 미쳐까지 왕복을 가야 된다는 거야. 하루 종일 걸리는 거거든. 힘들게 가야 되는데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 곳이 만물초래. 근데 하물며 이렇게 비 오고 애들 지금 안개 껴있는 상태에서 지척을 불가를 못한대. 여러분 지척이 무슨 뜻이지? 한치 앞. 여러분 바로 앞을 얘기해. 지척을 한치 앞도 못 보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여러분 겨우겨우 막 돌사다리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거 아래 한번 봐봐 얘들아. 산밑만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그쵸? 막상 올라가서 이런 만물초를 봐야 되는데 날씨가 안개 껴있고 비 오니까 여기밖에 못 보는 거야 아래만. 그러면 그게 너무 아쉽지 않겠는가? 이러면 질문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만류하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말렸다는 거고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얘기한 거죠. 다운표 표시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스님하고 여러분 주막 주인이 얘기한 부분이야. 45번하고 49번. 45번, 49번. 전제다. 들어보니 그럴듯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옳다고 하여 복례상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놨어. 그러면 여러분 만물초에 이 말이 뭘까? 복례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행장을 차려서 총석으로 떠났대요. 이 말은 뭘까요? 자, 여러분 복례산에 별표 표시가 없네. 여러분 알고 있다는 뜻이야. 복례산은 무슨 산을 얘기하는 산이에요? 이건 좀 상식이거든?
그 금강산은 이름이 4개나 있어요. 봄의 이름, 여름 이름, 가을 이름, 겨울 이름이 달라요. 개굴산, 풍악산, 봉래산, 금강산. 이름 많단다 얘들아. 자, 봉래산은 여름의 금강산이야. 시간적 배경 나오지? 여름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여름은 시간적 배경 알 수 있는, 계절적 배경 알 수 있는 단어 나왔어. 장마. 비가 계속 내려.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계속 여러분 여름이라는 거 알려주는 부분이었어. 자, 이거는 여름의 금강산. 그러면 화자는 여름의 이름은 지금 여행을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름의 금강산에서는 만물초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으니까 다시 또 금강산에 와서 만물초를 봐야지. 이걸 약속이라고 자기 스스로 남겨놓고 행장을 다시 차려서 총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아까 이제 주막에서 온정이 있는 그 주막에서 만물초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어디 간 거야 얘들아? 주막에서 총석으로 간 거야. 여러분 총석정이 있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 내외산, 여러분 금강산이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봉우리가 몇 개? 12,000개. 그럼 그 12,000의 얘들아 그 봉우리들을 금강산 밖에 있고 금강산 안에 있는 모든 산들을 이곳에서 작별한대. 이제 여러분 금강산을 떠나는 장면인 거야. 금강산을 떠나니 12,000봉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구나. 그럼 여러분 이 또렷하다라는 건 여러분 눈에 선선해. 눈에 아른아른 거려. 이 말은 떠나고 싶다 안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와 금강산은 눈앞에 아른아른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금강산의 경치가 어떻다?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면 금강산에 얘들아 경치를 뭐 해주는 걸까요? 예찬. 맞아. 경치를 예찬하고 이런 감탄하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얘들아 눈앞에 또렷하다라는 건 계속 생각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작품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 이거는 화자에 뭐가 돼야 돼? 주관적 평가죠. 주관적 평가야. 자,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석해보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부분 여러분 이곳에 갔냐 안 갔냐, 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봤냐 안 봤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음 쪽에 가서 이런 표현법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표현법 첫 번째.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게 엄청 많이 쓰이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였던 이유는 이 작품은 무슨 형식이기 때문이야? 기행이랑 일기. 두 가지 다 쓸게. 일기 형식과 기행 가사의 특징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빗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랑 은유를 많이 써요.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자, 아름다운 자연 감탄해야지. 영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거 선생님 뒷부분 안 써줘도 열거 많이 썼다는 거 알겠지? 행위들 다 열을 해줬어. 자, 이러면 오감각의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제일 많이 써요? 시각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색채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대구 사용하죠? 자, 일곱 번째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의인도 한 번 쓰이고 과장도 한 번씩 쓰였거든? 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30조. 자, 어휘는 여러분 여기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전 시간이나 고전 산문에 많이 나와. 그래서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되게 많거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고전 시가에 쓰이는 애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회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말한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의 문화 같은 거나 백성들의 얘들아 이런 풍습을 볼 수 있는 걸 풍속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 저번엔 정리 안 했지만 이번에 또 반복했기 때문에 남여라고 하는 단어 정리할게요. 여러분 남여가 뭐라고? 가마. 그치? 자, 그 다음에 복례산이라고 하는 산은 여러분 무슨 산을 나타낸다? 금강산인데 계절적 배경 알 수 있는 단어지 여름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작품은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도 정리했지만 후기 기행 가사들은 후기 기행 가사뿐만 아니라 후기 가사들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디테일해요.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선생님이랑 뭘 적냐면 전기 가사랑 그리고 후기 가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전기 가사는 아까 전기 기행 가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조선 전기에 쓰인 작품들은요 기본적으로 관념적이에요. 왜냐면 유교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임금님을 너무 사랑한대. 여러분 임금님 원망할 수 있거든? 어떻게 날 버리고 얘들아 나를 유배 보내고 뭐 이렇게 탓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표시하지 않고 임금님 저 유배 보내도 임금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뭐 윤선도 봐봐. 윤선도 얘들아 임금님에게 쫓겨나고 정적에게 쫓겨나도 얘들아 임금님 나를 위해서 반겨주시고 막 임금님에 대해서 막 극찬해주고 근데 정적들은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관념적이지 사실적이지 않아.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전기가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 왜냐면 여러분 이제 관동별곡도 여기다 안 나왔지만 관동별곡은 여러분 자기가 막 신선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 쓰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다. 근데 후기 가사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바뀌고 구체적으로 바뀌다 보니 그래서 좀 더 전기 가사는 주관적이고 후기 가사는 객관적인 모습을 가져. 이거는 기행 가사만 그런 특징을 갖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 대부분 뭘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태도 정서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관념적인 행위에서 어떤 태도 정서를 갖고 있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태도와 정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의도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시험에서 근데 후기 가사들은 여러분 이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혹은 여러분 수능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료와 같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행위. 여러분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서를 묻는 거 거의 없어요. 다 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여기서 여러분 화자가 본 거 안 본 거 뭐 이런 거 문제를 내. 그래서 이건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지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33쪽을 한번 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주에 초한가라고 하는 작품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초한가는요 여러분 소설이 너무 조선시대 너무 유명해져서 이 초한지라고 하는 소설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삼국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삼국지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장면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벽대전이 여러분 그러니까 적벽대전을 했던 이런 그 장면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판소리로 만들었거든요. 적벽가 우리나라 5대 판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한가도 초한지의 내용을 사실 근데 좀 알아야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 왜냐면 한자가 너무 많아. 별표시 되어 있어도 한자가 너무 많아.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초한지 전체 줄거리 다 써놨거든 얘들아. 33쪽에 읽어오세요. 읽어와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접어놓고 읽어와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아 초한지를 너무 좋아해서 내용을 줄인 게 이거야. 좀 길긴 한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초한지는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에 버금갈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뭐도 만들어 장기판에 초록색 파란색 여러분 초록색이나 빨간색 판 있지 그게 초나라 한나라잖아. 장기판 알이 그거죠. 초한지 딱 초나라 초자랑 한나라 한자를 써놨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 초한지에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그 삼국이다 아이씨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면초가. 아, 왜 초가만 생각나냐?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한자성어 다 여기서 만들어진 한자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항우와 유방의 전쟁 이야기니까 여러분 재미없어도 읽으세요. 다음 주에 이거 같이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딜 가냐면